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 주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세종에 있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센터 마을 공동체 팀장님 김문규 팀장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들이 부릅니다. 작은 상자. 아주 작은 상자 속에 난 살고 있어. 조금 움직여도 벽에 닿는 듯해. 웬일인지 답답하지는 않아. 작은 상자 속에 사는 나는 상상을 해. 깨끗한 바람 날 감싸는 넓은 들판 위 내가 서 있는 거라고.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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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내일은 난 웃을 거야. 괜한 걱정하지 말고. 세상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살아봐.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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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세상엔 아름다운 것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내 마음이 지쳐서 놓쳐버린 건 아닐까.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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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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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를 둘러보면 빠바바 빠바바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내 마음 같은 세상이야. 어려울 건 없어. 예, 노래 들었습니다. 산들 작은 상자 노래 들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힘들고 어려웠던 점 뭐 그런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일을 하면서 정말 기뻤다든가 보람 있었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고 그 재미있고 그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지난 시간에 좀 많이 쉬고 싶다고 징징거렸는데 사실 이 분야의 활동 자체 순간순간이 저한테는 항상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
사실 뭐 구체적으로 뭐 특정 사업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공동체가 저희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성장했다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예. 이 다양한 공동체들이 제가 구상한 아니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예. 체계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아, 의미가 있는 아. 순간들이었는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람찼다기보다는 좀 인상적이었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뭐 수없이 많을 텐데 네, 그 중에서 진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공동체도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특징적인 공동체도 있을 네. 거고 이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제가 세종시에 온 지 아직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오래 있었던 전 지역, 제주에 있었습니다. 아, 제주도요. 네, 오. 제주도의 한 공동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도 공동체가 활성화가 돼 있나요? 제주도도 굉장히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제주도는 조금 세종시랑은 좀 다르죠. 세종시 자체가 예.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여기는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도시고. 다른 지역은 기존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제가 공동체를 설명드릴 때 지리적 기반의 공동체나 아젠다 기반의 공동체를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는 지리적 기반의 공동체가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아, 예.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조금 더 주제나 이런 분야 아. 이런 활동을 하는 공동체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럴 편이고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죠? 여기가 새로 그렇죠. 만들어진 도시라. 있으니까. 제주도 같은 데는 지역 특성상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 오래된 그 토착 세력, 그러니까 막 저 성씨 촌락도 있고 막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성촌 있죠. 예, 집성촌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대가 상당히 좀 다른 이 육지에 비해서는 그 네. 섬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강력하게 결속력이 있고 유대감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제주도는.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제주도 이주 열풍이 불면서 한 달살이 열풍도 많이 예, 있었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조금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섬이라는 폐쇄적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이제 마을 단위에서의 그런 공동체 활동이 강하고 특히 이제 음. 마을회 이장님의 이 발언력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좀 강한 편에 좀 아, 그래서 육지에 비해서. 네, 육지에 그렇군요. 어떤 재미난 일이 있을까요? 그쪽에. 일단 제가 인상 깊었던 공동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공동체 이름은 지금 이제 공동체 이름이 아니라 이제 기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기업의 형태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름은 협동조합 네. 기업으로 발전했어요. 협동조합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공동체에서. 예.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이라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그날 네, 이름도 협동조합. 굉장히 멋지죠. 멋있네요. 여기가 이제 시작 단계는 저희 팀에서 지원하는 공동체랑 똑같았죠. 예. 제주도에 있는 노형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노형동이 네, 어느 쪽이죠? 시가지인데 저쪽에 공항 기준으로 서쪽. 서쪽이에요. 네, 서쪽에 있고 노형동에 이제 분여회였어요. 거기 예. 출발점이. 그러니까 공동체였던 거죠, 그냥. 근데 어떤 공익적인 활동이나 이런 모임을 하는 곳은 아니었고 그냥 네. 노형동에 사는 이제 어머님들이 예. 이제 시간마다 모여서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이런 그냥 가볍게 모이는 그냥 말 그대로 분여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예. 이제 한 신문 기사를 읽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좀 아실 분들은 알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오래전은 아니고요. 얼마 좀 예전에 좀 났던 기사인데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대신 썼다라는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네. 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예. 기사를 읽었던 이제 부녀회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냥 단순히 이야기만 나누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공익적인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뭉치게 된 거죠.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재봉틀을 사가지고 재봉틀을 산 이유도 단순히 그냥 일회용 생리대를 사서 보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환경 문제에도 한번 관심 있다는 걸 또 알릴 겸 해가지고 예.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여러 번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재봉틀을 사서 생리대를 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증하는 활동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시작을 그렇게 한 공동체를 거예요.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예. 공동체의 공익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이제 제공하는 지원하겠다. 형태로 공익적인 면을 충족을 시킨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된 공동체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기증을 하고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러면 이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으로 만든 거. 일단 재봉틀을 샀으니까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컵받침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이런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친환경 제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자. 아이디어가 식으로 점점 발전을- 확장이 그렇죠, 되네요. 확장이 된 거죠. 그냥 단순한 기증에서 이제 좀 더 확장이 된 거고.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이제 사업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출발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있어서 특히 이분들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떤 공익적인 목적과 함께 환경적인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도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체, 주식회사 이런 사업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었고 또 협동조합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분야회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란 또 인증을 받아가지고 좀 일종의 정부 지원을 받아서 초기 자본을 형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획재정부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엄청 좀 멋지게 성장을 한 이제 공동체이자 기업이죠 지금.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그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에서 브랜드가 있어요. 제주도에 가시면 지구별 가게라는 곳이 지구별 가게. 네, 지구별 가게라는 곳이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요. 그 점포를 냈나 보죠. 네, 점포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또 인터넷으로는 소락이라는 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소락.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락. 소락. 소소한 즐거움. 소소한 즐거움. 네, 소락. 네. 아하.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이 협동조합을 굉장히 인상 깊게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예. 요즘에 좀 많이들 주장하는 ESG 그렇죠. 예, 그런 맥락하고 좀 맞는 것 같고. 사회적 경제 기업 자체가 사실은 ESG가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얘기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조금이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못 해먹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씨앗이 이제 자랄 때 그렇죠. 예.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 역할을 그렇죠. 하는 예. 공동체 보조 지원이 역할이죠. 됐네요. 네. 그렇죠. 정말 훌륭하네요. 그런 얘기만 들어도. 인상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이제 번성을 하고 있고 네. 사업체가 되면서 이제 수익 사업도 하고 있다. 그렇죠.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협동조합도 이제 저도 좀 관심 있는 분야지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런 FC 바르셀로나나 네. 선키스나 다 협동조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룹까지도 클 수 있다는 어떤 미래 비전, 희망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것도 같고 좋습니다.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 저도 한번 가면 한번 들려봐야 되겠어요. 네, 한번 들려보시면 이런 얘기 못 들으면 뭐 그냥 지나치거든요. 스토리가 있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사회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젊은층이 이런 거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유명한 브랜드 파타고니아 뭐 이런 것처럼 네. 그런 이제 막 브랜드 소비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례까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성공한 사례도 들어봤는데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사업 하실 겁니까?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변동은 없지만. 내년 사업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같이 전혀 문외한 있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 접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세히 알겠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워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의 정식 명칭은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이고요. 예. 보통 이제 연초에 이제 공고가 날 건데요. 예. 내년에는 사실 선거가 4월달에 있어서 총선이 총선이 4월달에 있어서 예. 좀 일정이 좀 유동적이긴 해요. 그래도 예. 별 일이 없으면은 2월쯤에 아마 공고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궁금해하실 게 이제 지원 자격이나 뭐 조건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렇죠. 네. 예. 일단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5명 이상의 주민. 네, 5명 이상의 주민인데 여기서 주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예. 혹은 세종시에 있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됩니다. 꼭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또는
기업을 다니고 있으면 그분들도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이나 공주 사시는 분이 네. 세종에 있는 직장 회사가 다녀도 직장 세종 자격이라면, 죄송합니다. 지원 자격이 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근데 5명 이상. 5명 이상이면 우리 가족이 5명인데 가족끼리 해도 돼요? 아, 가족끼리는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은 한 명으로 치기 때문에 아.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오셔도 한 명으로 취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 5명이면 가족은 안 되고.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이모 이거 되겠네요. 이모나. 저희가 세대가 사실, 분리되면. 네, 남편과 아내분도 안 된다고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뭐 사업에 지원할 때 가족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진 않기 때문에 사실 성이 달라지면 가족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 하여튼 그 취지는 저 네. 100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민이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예.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이 이게 예. 아무래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깝죠 이게. 고유번호증이요. 네, 고유번호증이요. 말 그대로 5명 이상의 모임에 예. 어떤 단체로서의 성격을 부여하는 거죠. 법인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세법상으로 예. 5명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주는 이제 일종의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5명이 모여서 우리의 그 회칙, 모임의 규칙 같은 걸 정하고 그다음에 대표자를 뽑는 회의록을 네. 작성을 하고 그런 제반 사항들을 갖춰서 세무서에 신고하면은 고유 번호증이 나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늦어도 2, 3일 안에는 접수를 서류를 다 갖춰서 접수를 하면 2, 3일 안에 발급이 되고요. 그 고유 번호증을 통해서 그 고유 번호증에 적혀 있는 단체의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네. 통장에 이제 보조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저는 감이 잡는데 처음 해보신 분들 좀 어려우실 당황스러울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직장인이나 많으니까 이제 원래 비영리 단체를 만들자 그런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의 성격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모여서 그 주섬주섬 서류를 해가지고 가야 되더라고요. 네, 세무서에. 맞습니다. 근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정관을 만들고 네. 회의록을 만들고 명부를 만들고 그런 양식은 다 주시잖아요. 네. 거기서. 예, 거기서 써드라는 거 그대로 써서 예,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언제 했고 그걸 서류를 꾸며서 이제 들고 가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장 파오세요 그럽니다. 도장을 깜빡했네요. 예, 도장 파오세요 그러면 도장 어디서 팝니까? 요즘에 도장 합니까? 그러면 예, 여기 돌아가시면 시청 옆에 도장 파는 가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도장 파는 가게에서 알아요. 네. 알아서 요즘에는 그리고 도장 있잖아요. 아세요 그거? 컴퓨터로 파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도장 쓴 지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저보고 이제 너무 옛날 사람이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컴퓨터로 이제 글씨를 써놓으면 서체를 뭘로 하시겠어요? 딱 선책을 해서 야 궁서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계가 윙 올라가가지고 바바바바바 파는데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같이 오래 전에 이제 도장을 판 사람들은 아저씨가 이제 꼼꼼하게 손으로 파주던 목도장 이것만 기억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서체를 해가지고서 금방 나오죠. 예,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너무 어찌나 신기한지 그 가격도 싸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도장을 꼭 누르면 이제 그거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좀 까다롭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서류를 잘 만들어서 그랬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무원이 이렇게 일이 빠른가 놀랄 정도로. 사실 예.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예. 세무서에 갔을 때 그날에 이제 창구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능력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당일날 바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그렇군요. 오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뭐 그거야 뭐 차이가 있긴 네, 있을 복불복입니다. 테지만 여하튼 저는 서비스를 좀 정말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번호가 나오니까 은행에 가면 통장을 만드는데 원래는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고유번호 증 갖고 통장도 만들어 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고유번호 통장 주면 그게 이제 우리 단체의 어떤 인격체를 구성하는 게 되는 거고 그 통장으로 이제 금전거래가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자세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는 네. 겁니다. 사실 좀 어려우시는 네. 분은 그 고유번호증을 만들거나 통장을 만들 때 좀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 예.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센터 방문을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 깜빡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공동체 일하시는 분들이 어찌나 친절하신지 가면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아 너무 좀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그 센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더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좀 딴지를 걸러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잖아요. 네. 조금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내년도 사업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동체를 하는 게 지원한다고 100%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면은 경쟁률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네. 다 하면은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그렇죠. 한정된 있고 예산이 있으니까. 자원이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팀은 많으니까 떨어져요. 그러면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동체 감수성이라는 책을 쭉 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성과를 지표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 기업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같은 데는 수치로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더 강하고, 저런 공무원 같은 데는 뭐 수치로 안 되는 부분이 강하고 정성적인 부분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목적성에 맞느냐 이것만 따져서도 뭐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도에서 성공했던 그 사례대로 뭐를 성공 기준으로 놓을 거냐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성공이 뭔가.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마을 공동체 성과 지표가 뭐냐.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죠. 지지도.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얼마나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느냐. 두 번째, 공동체의 결속감.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공동체 이외의 사람들하고도 신뢰가 얼마나 쌓이느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정주성. 정주성이라는 건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계속 살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놓고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팀장님, 우리 공동체 평가 지표는 어떻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평가하시는 담당자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마을 공동체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상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이제 개인적인 의견도 좋고 아니면 어떤 느낌적인 느낌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성과 지표의 의미가 예. 우리가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에 지원을 했을 때 그 공동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의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가 활동을 마쳤을 때 그 활동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예. 네. 근데 디테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는 조금 다르게 평가될 그렇죠. 수 있는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더 잘해서 이 한목적성에 맞느냐, 뭐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책에서도 그리고 나오는 것처럼 마을 공동체를 정량적으로 숫자로 평가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성과를 가장 숫자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느냐, 구성되어 있느냐 정도일 텐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은 구성원의 숫자로 심사를 하지 않고 대신 이제 성과 이제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 처음에 지원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 숫자와 그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했을 때 활동을 마무리했을 때 공동체 구성원 숫자를 기입하는 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1년 동안 활동을 해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늘었냐를 이제 보고서에 결과 보고서에 적게는 되는데 그것 또한 뭐 이제 성과 측정에 들어가 절대 기준은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사실 공동체 활동의 성과 측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종시 이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을 볼 때 심사할 때도 그렇고 평가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직 성과 자체를 뭐 이렇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 측면을 좀 많이 보는 거는 같습니다. 이제 공익적인 측면이죠. 이 공동체 활동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의 활동에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예. 활동하는 공동체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끼리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이 있을 거고
그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위한 아니면 지역사를 위한 어떤 사회 공헌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건데 우리 지금 심사나 이런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지금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입장에서는 예. 개인 공동체 구성원 내부의 친밀도보다는 이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어떠한 좀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지가 조금 더 가중치가 좀 부여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건가요? 어떤 네,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진행은? 육성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예. 이제 마을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뭐 어떤 그러면 이 경제공정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저희 건가요? 센터에서 선정하거나 저희 센터장님이 들어가지만 저희 팀에서 들어가지 않고 이 세종시 혹은 내외부 세종시 아니더라도 외부 교수님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저명인사나 이런 분들로 이제 시에서 직접 시에서 구성을 해서.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의 저 실무는 그렇게 이루어지는다. 지고 있다. 뭐 그러면 그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뭐 객관성은 확보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우리 팀장님이 당황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예, 심사 기준 말고도 예. 그 매년 세종시에서 사회 서비스 조사를 합니다. 사회 서비스 네, 조사요. 사회 조사. 사회 조사. 네, 사회 조사를 하는데 2023년도, 22년도 모르겠는데 21년도에 사회 조사 항목에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세종시의 예. 공동체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어. 저희 센터랑 전혀 무관하게 세종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 조사를 한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가하는 공동체성에 대한 항목이 마을의 뭐 공통의 행사나 축제 뭐 이런데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이웃의 주민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개량화돼서 1부터 5까지 좀 측정을 해서 좀 매기도록 이렇게 좀 항목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 결과가 세종시 공동체성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낮아요? 네,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네. 물론 이제 비교분이 없어서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는 제가 본 것 같은데 행복도 만족도를 네네. 측정한 도시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네네. 우연치 보니까 한 4년인가 5년 동안 세종시가 1등이에요. 타시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지? 저희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 연구 결과 보고서가 이제 그 카카오하고 연구소하고 이렇게 세종시하고 협업해서 서울대 연구소인가요? 협업해서 아마 내온 자료인데 세종시가 4년 연속 1등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을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가 올라와서 그런 거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첫 번째였었는데 아파트가 내렸을 때도 만족도가 1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연구 자료에서는 뭐를 나왔냐면 급여 생활자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협동 그런 어떤 공동체 활동이 강화되는 것도 만족도를 상당히 올려주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의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노래 한 곡 듣고서 여기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핫한 가수입니다. 임영웅. 임영웅 좋아하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이거 문제 있는데. 좋아요. 임영웅 씨가 부르는 아버지라는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예, 노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모르는 가수 임영웅 임영웅의 아버지 예, 노래였습니다. 절절한 노래입니다. 여기서 좀 그 내용을 조금만 그 바꿔볼게요. 우리 프로그램이 그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팀장님이 강력 추천하시는 책이 있다고요. 그 책이 뭔지 그 얘기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까요? 네. 네.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게 책을 한 권 추천해달라는 걸 예, 주문했는데 요새 좀 읽은 책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예.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을 좀 가져왔어요. 예. 모터사이클 필로소피라는 책입니다. 모터사이클 필로소피. 네. 오. 이 저자는 이제 매튜 크로포드라는 사람인데 예. 이분이 이제 고등 학력이죠. 예. 고등 학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워싱턴에서 이제 정치 연구소 예.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해서 정치 연구소 그러니까 굉장히 고학력자이죠. 워싱턴의 시카고 대학으로 네, 돼 있어요. 시카고. 거기서 박사를 땄어요. 네, 박사까지 해서 네. 그런 이제 정치 연구소죠. 우리나라 치면 그렇죠. 뭐 여의도 연구소 같은 음. 그런 곳에서 일을 하던 굉장히 좀 고등 교육을 받은 어쨌든 좀 화이트 칼라의 정점에 있는 그 브레인이라고 봐야 브레인이죠. 되겠네요.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자신의 삶이 그러한 삶이 좀 공허하다고 느껴서 예. 그걸 때려치고 오토바이 정비공으로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고의 과정 흐름을 이제 적은 일종의 좀 수기 같은 와. 책인데요. 아니 정치학 박사가 오토바이 수리공이 됐다고요? 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예. 이 책이 좀 공동체랑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예. 아마 이제 제가 공동체 외에도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이 예. 책을 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챙겨왔는데요.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결국 이런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무실에서 좋은 옷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 노동보다는
직접 현장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손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직접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삶도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좀 단순히 좀 축약을 하자면.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이 저자의 철학, 사고 방식이 예. 저랑 좀 비슷하다. 저도 뭔가 통하는 게 통하는 있으니까. 게 있다. 그러니까 예.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는 뭔가 자신의 자아와 가치 실현을 위해서 조금 더 현장에 그리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조금 더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이 저자의 생각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예. 가져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노동이라는 측면이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칼라에서 오토바이 정비공으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 이런 만평 같은 데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모님이 아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환경미화원을 보고 너 공부 안 하면 커서 저런 사람 된다. 그렇죠. 이런 만평 있고 또 하나 옆에는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분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런 걸 비교하는 만평이 있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잘못된 거죠. 이 그런가요? 사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란 저런 사람이란 거에서는 이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기본적으로 조금 하급 노동으로 취급하는 인식이 이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 가치는 사실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몸을 쓰는 노동이든 지식을 쓰는 노동이든 그 노동에는 고하가 없고 모두가 세상에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철학적인 책이네요. 네. 근데 통상 보면 뭐가 책이 되냐면 수리공이 정치학 박사가 되면 책이 그렇죠. 돼요. 원래는. 전기가 되죠. 그렇지. 수리공 출신이 박사가 됐다. 이게 이슈가 되고 그게 책이 되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자기 개발서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그렇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 책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네. 정치학 박사가 수리공이 되니까 철학이라는 그 글이 붙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책 자체가 네. 구성 자체가 부제가 손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손으로 생각하기. 네. 정말 그렇네요. 노동의 어떤 신성함 가치. 직업에 귀천이 없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어디선가는 본 것 같은데 사실 직업에 귀천은 있다라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귀천이 없는 거지. 그렇죠. 네. 사람들한테 전 세계의 직업을 한 곳에다 모아놓고 마음대로 직업을 선택해봐라 그러면 분명히 특정 몇 개 직업에 그렇죠. 몰릴 네.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안 가는 직업이 분명히 있을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의 귀천이라기보다는 직업의 선호도는 분명하게 있다. 그런데 사람의 그런 어떤 귀천, 높고낮음이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 비슷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좀 가치가 있고 읽어볼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나. 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책 추천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시간 동안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는 이쪽에 실무를 좀 담당하시고 일선에서 현장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중간 지원 기관의 입장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맡다 보니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 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일에 따라서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일은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기를 저는 공동체분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업이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만 모여야 되는 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한 것이 없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활동이 없더라도 꾸준히 만나서
가볍게 대화하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 우리 단체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가볍게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그러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어떤 필요성을 좀 더 보조금이 필요한 지점이 도달했을 때 육성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동체를 꾸준하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가 저도 이제 느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뭐 1인 사업가, 네. 예, 뭐 그런 게 뭐 유행처럼 막 번졌었잖아요. 자기 경영, 뭐 독보적인 뭐 1인 사업 체계를 구축해서 한다. 협동이나 공동체하고는 좀 상반된 개념 같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개념이 뭐냐면 1인 사업가나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그 속내용을 보면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일이 지금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어떤 네트워크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말은 자기가 혼자 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마음에 와 닿고 같이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사회적인 가치 이것을 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 라디오 예전에 라디오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니까 출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항상 흑막이고 싶거든요. 흑막이 뭐예요? 흑막.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 그래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는 이제 흑막이고 싶고 예. 이게 나쁜 말로 하면 흑막이고 예. 좋은 말로 하면 그냥 어디까지나 지원가이고 싶은 거죠. 전면에 나서서 이끈다기보다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를 사실 조금 좀 많이 피해 다녔는데 책사나 전략가 그렇죠. 우리 누구죠? 저 삼국지에 제갈량의 제갈량의 스타일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항상 2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스타일인데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자리를 참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 자리인데 이제 제가 섭외를 했는데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감사를 하고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간을 맞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의 감수성이라는 책자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브리 블랑쇼라는 학자가 주장한 건데요. 공동체를 버려야 공동체가 된다. 이런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공동체는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심지어 국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의미가 왜곡됐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의 군국주의나 독일의 나치즘, 전체주의 그런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고 그 공동체의 용어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자 구현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의 공동체 의미는 더 열린 공동체를 구성하자. 그리고 네 편이니 내 편이니 가르는 욕심을 좀 벗어나자. 우리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 그래서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확장을 펼치자는 겁니다. 우리만의 공동체란 끼리끼리 문화를 버리고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ght it up, yeah, light it up, light it up.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고 위로 stack it up. 나 절대 바꾸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접자 생존 아마나 진짜 일 내일 없는 애들 빈수레가 요란해. Hey, that's why I'm shooting to your goal cause you have no keeper. 차린 것 없는 밥상 들이밀지 말고 zipper. 저기면 털털이를 잿더리에 털어놓고 twerking. Then I'ma smoke another chest, you know that I'ma chop it. Lazy hoe 그리고 또 stupid thug. 모자란 애들 쓰지 마시고 뱉어, that's what's up. 내 입김은 태풍 내가 후 하고 불면 어림없이 쓰러지는 가로수. 무대 위 조명은 내 파란불 내가 집 밟고 가는 어느 횡단보도 위에 걸어줘.
어차피 너무 귀여운 시선 이쯤 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또 아닌 기도 난 입으로도 패지 구타 쳐맞은 것처럼 네 뺨은 붉게 불타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어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yeah 끝났어 파티는 잔 돌려 ice water 여긴 아무도 없는 날 상대할 카리스마가 타짜 팔자에 나 outsider 죽거나 싹 쓸어 주먹 안에 주사위 타고 난 다이스 롤러 지그시 밟아주지 보드기 싸움 나면 속도 조절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아우터번 까다롭게 꿇어 사스포 갈기지 턱주가리 카운터는 비식 쓰러지는 나무 I'm a Southside Betty, collect all these veggies. Laptop 위에서 money dance 넌 계속해라 copy. Nothing's tight, 남에겐 your life 저주같이 따끈한 파티 뒤에서 꽁초나 하나 줄게. Man, I can't curse to you cause you already died for it. Sorry that I'm so stable in my life, I'm done with it. Better get your money or better get my number. 다 피곤하면 꽁초 떠밀 꽂아줄게 주머니.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야 break 없는 bike 택도 없는 것들을 택도 안 떼어 위로 stack it up 난 절대 바꾸 없는 type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I'm gonna smoke you up I'ma smoke you 싹 다 부수고 원상복구 하이킥 로우킥에 넌 쓰러지지 픽픽 불린 두 다리 누운 콧바람은 씩씩 네 목을 조르는 내 두 다리 싹이로 보이는 네 흰접이 힘없이 탭탭 씩씩 팔다리를 꺾는 남바와 네바네 자존심을 꺾는 짬바와 이발 넌 피투성이 사람들이 기겁해 난 반대해도 버티지마 받아줄게 기권패 yeah, 다 겪었지 대우차부터 테슬라 다 꺾였지 같이 짬밥 먹던 랩스터 We stand strong 완력보다 강한 펜처 우습게 봐도